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박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그의 모습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이 배어 있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부동산 개발까지 손을 뻗은 그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부엌에서 윤혜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58세의 혜정은 기태보다 7살 어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20년 전 기태를 매혹시켰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기태는 그녀와 결혼한 지 19년이 되어간다. 첫 번째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혜정은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늘 유라한테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손자 데리고 온다는데 뭔가 맛있는 거 준비해둘까요? 혜정은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차리며 말했다. 유라는 기태의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현재 30세가 된 그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두고 있었다. 그래, 유라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해주면 되겠네. 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와요? 약속 있었나? 혜정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기태도 기억나는 약속은 없었다. 혜정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분이네요. 할머니 한 분인데. 할머니? 기태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말라깽이처럼 야윈 여자가 서 있었다. 촌스러운 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기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기태 씨.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예요. 수경이요. 당신 아내.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수경. 20년 전 바닷가에서 실종된 그의 첫 번째 아내. 시신도 찾지 못해 장례식만 치렀던 그 여자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게 무슨... 기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누구세요? 혜정이 뒤에서 다가왔다. 그녀는 수경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수경은 혜정을 바라보았다. 2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많았지만 그 얼굴만은 분명했다. 당신, 윤혜정이죠? 기태 씨 회사에서 일했던.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나는 정수경이에요. 기태 씨, 첫 번째 아내. 수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순간 현관은 정적에 휩싸였다. 기태는 벽에 기대어 서서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고 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럴 수가. 기태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죽었어요. 2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수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살아있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혜정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요.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집? 수경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었어요. 기태 씨와 내가 함께 산 집이었다고요. 기태는 머리를 감쌌다. 맞았다. 이 집은 원래 수경과 함께 살던 집이었다. 수경이 실종된 후 견디기 힘들어서 이사를 갔다가 혜정과 결혼한 후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기태 씨. 수경이 다시 말했다. 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설명할게요. 들어가도 될까요? 혜정이 가로막았다. 안 돼요. 당신이 누구든 지금은 우리 집이에요. 나가주세요. 잠깐. 기태가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들어와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여보. 혜정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혜정아, 만약 정말 수경이라면. 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만약 정수경이 살아있다면 기태와 혜정의 결혼은 중혼이 된다. 법적으로 무효인 결혼이 되는 것이다. 수경은 초라한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을 둘러보며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구 배치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 소파도 없어졌고. 정말
정말 당신이 수경이에요?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경은 그를 바라보았다. 거실 창가에 당신이 심은 고무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침실 벽장 뒤쪽에 우리 결혼 반지를 숨겨뒀던 거 기억나요?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울었을 때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수경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 20년 전 1995년. 당신 또 늦게 들어왔죠. 정수경이 현관에서 소리쳤다. 기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회사 일로 회식했다고 했잖아. 기태가 짜증스럽게 답했다. 회식? 누구랑요? 그 비서랑? 수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윤혜정이라는 그 여자 말이에요. 기태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혜정 씨를 의심해? 그냥 회사 동료야. 동료? 수경이 비웃었다. 동료가 당신한테 그런 눈빛으로 봐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기태 씨. 그날의 싸움은 유난히 격렬했다. 수경은 기태가 혜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기태는 그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실 수경의 의심은 어느 정도 맞았다. 기태는 혜정에게 끌리고 있었고 혜정 역시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 증명해봐요. 수경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선을 그으라고 해봐요. 미쳤어? 기태가 화를 냈다. 새벽에 무슨 전화를 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때 방에서 잠들어 있던 10살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수경은 유라를 달래려 했지만 기태는 현관으로 향했다. 난 나가겠어.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디 가요?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수경이 뒤쫓았다. 차 가지고 드라이브나 하고 올게. 머리 좀 식히자. 그럼 나도 갈래요. 우리 함께 얘기해요. 기태는 거절했지만 수경은 강제로 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한밤중에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싸움은 계속되었다.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맞죠? 수경이 울면서 물었다. 아니라고 했잖아. 기태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바닷가 절벽 근처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파도 소리가 요란했고 바람이 거셌다. 기태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경이 간절히 말했다. 유라도 있는데 우리 가정을 지켜요.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혜정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수경과의 결혼 생활은 지루했고 혜정은 새로운 자극이었다. 대답해줘요, 기태 씨. 수경이 그의 팔을 잡았다. 나. 기태가 팔을 뿌리쳤다. 그 순간 수경이 비틀거렸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수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발이 헛디뎠다. 아! 수경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기태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수경의 모습을 보며 기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수경아, 수경아. 그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하지만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기태는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밤바다에서 수경의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다. 며칠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결국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례식은 빈소로 치러졌다. 기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수경을 밀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떨어지는 순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을 원망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수경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현재, 그날 밤,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병원? 혜정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었었거든요. 수경이 씁쓸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제 이름도 몰랐어요.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기태는 머리를 감쌌다. 그럼 당신이 정말. 네, 저예요. 당신의 아내 정수경이에요. 수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그날 밤의 일도 우리가 왜 싸웠는지도.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15년 전 시골 병원. 환자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간호사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신분증도 없고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의사가 답했다. 일단 이선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 해변에서 발견된 수경은 머리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시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이선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서 살기 시작했다. 5년 전. 이선영 씨, 오늘은 어떠세요? 정신과 의사가 물었다. 여전히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라요. 수경이 답했다. 바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천천히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줄은. 3개월 전. 수경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대사였다. 하지만 그 순간 수경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기억이 스쳤다. 수경. 내 이름이 수경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후로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다. 기태의 얼굴, 유라의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일들이. 현재.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수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밤 꿈에서 누군가가 절 찾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기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을 잃어버렸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이에요? 혜정이 끼어들었다. 잠깐요.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해요. 수경이 혜정을 노려보았다. 당신이야말로 이상하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빼앗다니요. 기태 씨가 호랍이었으니까 결혼한 거죠. 호랍이? 수경이 비웃었다. 제가 죽었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시신도 못 찾았으면서. 기태는 서류함을 뒤져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걸 봐요. 그것은 정수경의 사망신고서였다. 실종 후 7년이 지나서 법정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서류였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혜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수경이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기태 씨의 아내이고 유라의 엄마예요. 19년을 함께 산 제가 있다고요. 혜정이 소리쳤다. 19년? 수경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정확히는 언제부터 기태 씨와 만났죠?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 그녀는 수경이 실종되기 전부터 기태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수경이 실종된 직후부터 기태를 위로하며 가까워졌다. 그건 상관없어요. 혜정이 얼버무렸다. 상관없어요? 수경이 일어섰다. 제가 실종되기 전부터 우리 남편한테 접근했던 거 아니에요? 기태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만해요, 둘 다. 기태 씨. 수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20년 전 약속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계속할 건가요? 그 순간 기태의 핸드폰이 울렸다. 유라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빠, 갑자기 웬 기사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기태는 얼어붙었다.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자가 왔다고? 기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정말 살아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기태는 수경과 혜정을 번갈아 보았다. 유라야, 지금 집에 와.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자마자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언론에 새어나갔네요. 혜정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수경은 의외로 침착했다.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태는 머리를 감쌌다. 이게 공개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는? 주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아내보다 주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태가 변명하려 했지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빠. 유라가 뛰어들어왔다. 30세가 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앙증맞은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수경을 닮아 있었다. 유라는 거실에 앉아 있는 수경을 보자 얼어붙었다. 정말 엄마예요?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라야. 아니야. 유라가 소리쳤다. 엄마는 죽었어요. 제가 10살 때 죽었다고요. 유라야, 엄마가 살아있었어. 기억을 잃고 다른 곳에서.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유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혜정이 유라에게 다가갔다. 유라야, 진정해.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유라가 혜정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혜정이 당황했다. 유라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혜정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엄마가 실종되기 전부터 아빠랑 뭔가 있었던 거 맞죠?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경이 일어섰다. 유라야,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 줄게. 수경은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억을 잃고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면서 가족을 찾아온 일을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건 3개월 전이에요. 수경이 말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뭘요? 기태가 물었다. 그날 밤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저를 밀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기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면서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 제 등을 밀었어요. 혜정이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놀라요? 수경이 혜정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수경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요, 기태 씨? 제가 일기 쓰던 수첩이에요. 사고 전날 쓴 마지막 일기예요. 기태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익숙한 수경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995년 10월 14일. 기태와 또 싸웠다. 그 여자 때문에. 윤혜정. 오늘 회사에 갔을 때 그녀가 기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부장님, 부인하고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릴게요. 뻔뻔하게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일 기태에게 선택하라고 할 것이다. 나를 택할 것인지 그 여자를 택할 것인지. 에게. 기태가 떠듬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차가 있었어요. 수경이 계속 말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그 차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수경이 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혜정은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정말요? 수경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왜 그렇게 떨고 있어요? 유라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설마 정말로.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술에 취해 있던 그는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었다. 증거가 있어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수경은 다시 가방을 뒤져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귀걸이였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수경이 귀걸이를 내밀었다. 그날 밤 절벽에서 주웠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혜정은 그 귀걸이를 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분명히 그녀가 20년 전에 자주 착용하던 귀걸이였다. 이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혜정이 부인했다. 그럼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수경이 물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DNA 검사를 받아볼까요? 그 순간 혜정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그냥. 혜정아? 기태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다. 저는 정말 밀 생각은 없었어요. 혜정이 울면서 소리쳤다. 그냥 이야기하려고 갔던 거예요. 수경의 예상이 맞았다. 혜정은 그날 밤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20년 전 그날 밤 마이너스 혜정의 시점. 혜정은 기태가 수경과 싸우고 집을 나서는 것을 회사 앞에서 목격했다. 그녀는 기태를 따라갔다. 혹시나 해서.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기태와 수경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혜정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기태 씨를 놓아줘요. 혜정이 수경에게 말했다. 수경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당신이 여기 왜? 기태 씨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놓아주세요. 뭐라고? 수경이 화를 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두 여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기태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저리 가요. 수경이 혜정을 밀쳤다. 안 가요. 기태 씨는 이제 저를 선택할 거예요. 혜정이 맞받아쳤다. 그 순간 혜정이 수경을 밀었다. 강하게. 그리고 수경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혜정의 고백을 들은 거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당신이 밀었다고? 기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혜정이 울면서 변명했다. 그냥 화가 나서. 유라는 혜정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유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정이 유라에게 손을 뻗었지만 유라는 피했다. 수경은 의외로 차분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수경아.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수경이 기태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기태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혜정의 행동에 대해 의심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경이 물었다. 혜정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라는 분노에 차서 혜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박기태 씨 계신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다. 수경의 생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서서 강력계 김민수 형사입니다. 40대 중반의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정수경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형사는 거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혹시 정수경 씨가 계신가요? 저예요. 수경이 일어섰다. 김 형사는 수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 20년 전 실종되신 분이 맞습니까? 신분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이죠. 수경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할 일이 있어요. 신고요? 20년 전 제가 실종된 것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였어요. 수경이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형사는 수첩을 꺼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경은 20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기억 상실에서 회복된 과정, 그리고 그날 밤 혜정이 자신을 밀었다는 사실까지.
윤혜정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형사가 혜정에게 물었다. 혜정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그럼 자수하시는 건가요? 저는 혜정이 떠듬거렸다. 저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변명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혜정이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20년이 지난 일인데. 증거요? 수경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이 방금 자백했잖아요. 저는 협박당해서 한 말이에요. 혜정이 급하게 말했다. 이 여자가 저를 협박해서. 협박? 수경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혜정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당신이 정말 정수경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DNA 검사라도 했나요? 기태가 끼어들었다. 혜정아, 뭐 하는 거야? 여보, 생각해봐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전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유라가 화를 냈다.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제 엄마를 알아봤어요. 유라는 그때 10살이었잖아. 기억이 정확하겠어요? 혜정이 반박했다. 수경은 침착하게 말했다. DNA 검사해도 돼요. 유라와 제 유전자를 비교해보세요. 김 형사가 개입했다. 일단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과 함께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해야겠고요. 그때 기태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기태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제 온 나라가 알겠네요. 수경이 말했다. 실제로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과 댓글들이 넘쳐났다. 3일 후 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실의 무게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내 사건의 당사자들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수경과 혜정이 마주 앉아 있었다. 기태는 출연을 거부했다. 먼저 정수경 씨께 묻겠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수경은 차분하게 답했다. 기억 상실로 인해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최근에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고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윤혜정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은 공격적으로 나왔다.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전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지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DNA 검사는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경이 화를 냈다. 당신이 저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자백했잖아요. 그건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기에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귀걸이까지 증거로 있는데. 그 귀걸이가 정말 제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두 여자는 방송에서 격렬하게 대립했다. 시청자들은 화면에 집중했고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의견이 쏟아졌다. 정수경 씨 편을 들어줍니다. 20년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다니. 윤혜정이 범인인 것 같아요. 표정 보세요.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추측만으로는. 방송이 끝난 후 두 여자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이제 그만하세요. 수경이 말했다. 당신이 뭘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진실? 혜정이 비웃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뭐예요? 20년 전 일을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어요? 저는 기억해요. 모든 것을. 그럼 증명해 보세요. 법정에서. 혜정은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분노가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기태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20년 전에. 수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혜정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로 기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방송이 나간 후 기태의 회사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기태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20년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였다. 아빠, 들어가도 될까요? 유라야. 기태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들어와. 유라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한때 당당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다. 아빠, 정말로 몰랐어요? 혜정 이모가 엄마를 밀었다는 건? 기태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유라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요? 기태는 떠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사실 아빠도 뭐요? 아빠도 너희 엄마가 떨어질 때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기태는 고백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20년 전 그날 밤 마이너스 기태의 진실. 혜정이 수경을 밀어서 수경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 기태는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수경이 떨어져가는 순간 기태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물론 즉시 후회했다. 그리고 구조대를 불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이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다. 혜정과의 관계도 그 죄책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혜정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결혼한 것이었다. 현재 아빠가 엄마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유라야. 정말 미안해. 기태는 머리를 감쌌다. 그 순간,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빠는 너희 엄마가 사라지기를 바랐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혜정 이모와 바람 피운 것도 사실이에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혜정 씨와 관계가 있었어. 믿을 수 없어요. 유라가 일어섰다. 아빠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요. 유라야, 제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라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도 아빠도 혜정 이모도 다 믿을 수 없어요. 유라가 나간 후 기태는 혼자 남겨졌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수경과 혜정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수경이 실종되기 6개월 전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수경은 밝게 웃고 있었고 혜정은 기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기태는 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기태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법원. 수경은 혜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살인미수와 고의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동시에 검찰에서는 혜정에 대한 형사 고발도 접수됐다. 법정에서 수경과 혜정은 다시 마주쳤다. 피고인 윤혜정, 20년 전 정수경을 고의로 절벽에서 밀어뜨린 것이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혜정의 변호사가 나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과거의 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온 허위 자백입니다. 수경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귀걸이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혜정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정수경 씨를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귀걸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수경이 일어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분명히.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기태는 법원 앞에서 수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경아.
수경은 기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뭐하러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0년이 돌아와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혼 서류야. 수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요? 혜정이와 이혼할게. 그리고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기태 씨. 너무 늦었어요. 수경아, 제발. 당신이 그날 밤 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유라한테 들었어요. 기태는 얼어붙었다. 당신도 혜정도. 나에게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수경은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재판이 계속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내 사건을 다뤘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경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 컴퓨터를 배우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경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정수경 씨 맞으시죠? 저는 이재혁 변호사입니다. 수경은 고개를 들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혜정 씨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수경은 이재혁을 따라 도서관 앞 카페로 갔다. 사실 저는 혜정 씨의 전 남편입니다. 이재혁이 말했다. 전 남편? 수경이 놀랐다. 혜정이 결혼했었다고요? 네, 박기태 씨와 결혼하기 전에 저와 3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했죠. 수경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혜정은 자신을 처녀라고 속여서 기태와 결혼한 것이었다. 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혜정이가 당신에게 한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혼한 이유도 혜정이가 다른 남자 때문이었어요. 당시 제 절친한 친구였는데 혜정이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혁이 계속했다. 혜정이는 그 친구의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서 유산시킨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물론 사고인 척했지만 저는 고의였다고 확신합니다. 혜정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여자예요. 수경은 충격을 받았다. 혜정이 자신을 밀어뜨린 것도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거가 있나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격자도 있어요. 이재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들을 수경 씨 변호사에게 전해주세요. 재판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 기태의 집. 기태는 혜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당신 전에 결혼했었다는 게 사실이야? 기태가 물었다.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이재혁이라는 변호사가 찾아왔어. 당신 전 남편이라고 하더군. 혜정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기태가 화를 냈다. 결혼할 때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결혼했겠어요? 기태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혜정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저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태가 계속 물었다. 이재혁 씨 친구 부인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도 사실이야? 혜정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사고였어요. 고의가 아니라고요. 사고? 기태가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수경이를 밀어뜨린 것도 사고라고 했잖아.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정아,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기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19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사랑? 기태가 비웃었다. 사랑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그때 거실 문이 열렸다. 유라가 들어왔다. 아빠, 저 결정했어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뭘? 저는 엄마 편에 설 거예요. 그리고 혜정 이모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혜정이 유라에게 다가갔다. 유라야, 이모가. 이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유라야, 제발. 아빠도 실망이에요. 유라가 기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혜정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19년 동안 딸처럼 키운 유라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다음 날 재판정.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면서 재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재혁의 증언과 병원 기록들이 혜정의 과거 범죄를 입증했다. 피고인 윤혜정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경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이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혜정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과거의 일과 이번 사건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모두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이번 사건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석에 선 이재혁이 증언했다. 혜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혜정은 변명했다. 그건 모두 오해예요. 저는 단지 충분합니다. 판사가 말을 잘랐다.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수경 씨, 재판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경이 답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윤혜정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수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20년을 잃어버린 제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혜정의 집. 혜정은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기태는 호텔로 가버렸고 유라도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혜정이 중얼거렸다. 그때 확실히 끝냈어야 했는데.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20년 전 기태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다. 혜정아, 수경이가 사라진 후 너만이 내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 너 없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거야? 혜정은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수경의 원룸. 수경은 노트북 앞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수경이 문을 열자 거기에는 혜정이 서 있었다. 뭘 하러 왔어요? 수경이 경계하며 물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혜정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경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문고리에 손을 대고 있었다.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뭘 이야기하려고요? 혜정은 수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기는 것 같아서 왔어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 혜정이 비웃었다. 진실이 뭔지 아세요? 기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수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태가 나를 선택한 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선택이에요. 혜정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에요. 나가세요.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나가라고요?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19년 동안 당신 자리를 지켰는데 제 자리를 지켰다고요? 도둑질해놓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두 여자는 다시 대립했다. 20년의 원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분노. 혜정이 마지막으로 내뱉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혜정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수경이 뒤에서 말했다. 혜정 씨. 뭐요?
당신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한 여자예요. 진짜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 테니까요. 혜정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한 개월 후 법원 판결일. 피고인 윤혜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수경, 기태, 유라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피고인 윤혜정은 1995년 10월 15일 피해자 정수경을 고의로 절벽에서 밀어뜨려 상해를 가한 죄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혜정은 주저앉았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수경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판결 후 법원 앞에서 수경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제 기분이 어떠십니까? 후련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박기태 씨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각자의 길로 갈 생각입니다. 그날 밤 기태의 호텔방. 기태는 혼자 앉아서 두 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수경과의 결혼사진, 다른 하나는 혜정과의 결혼사진이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경이었다. 들어와. 기태가 말했다. 수경은 들어와서 기태 앞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마지막? 네, 마지막이에요. 수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떠날 거예요. 어디로? 멀리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기태는 놀랐다. 왜? 이제 모든 게 해결됐는데. 해결됐다고요? 수경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사이에 뭐가 해결된 게 있어요? 수경아, 나는. 기태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20년 전에. 수경이 말을 잘랐다.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았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기태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집착이 아니라는 걸. 그럼 우리는 유라의 부모로만 남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수경은 일어서며 기태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뭐야 이게? 이혼 동의서요. 서명해 주세요. 기태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유라는 이제 성인이에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기태는 떠듬거리며 서명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미안해, 수경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사세요. 일주일 후 바닷가. 수경은 20년 전 그 절벽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라가 함께 있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유라야. 어디로 갈 건데요? 제주도요. 거기서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에요.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수경은 유라를 안았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 하지만 유라야,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20년 동안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았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엄마, 혜정 이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빠는요? 수경은 잠시 생각했다. 아빠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 한편 혜정은 짐을 싸고 있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했다. 집도 팔아야 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혜정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3개월 후 제주도. 수경은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기억의 카페라는 이름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다. 어느 날 카페에 유라가 찾아왔다. 엄마, 유라야.
언제 왔어? 어제요. 아, 그리고 유라가 머뭇거렸다. 아빠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수경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그래, 아빠는 잘 지내시니? 회사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해요. 혜정 이모는 감옥에 갔어요. 수경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뭘? 다시 시작한 것. 수경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다. 전혀.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서울 기태. 기태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수경과 그리고 혜정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경이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기태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일까? 기태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몇 번을 더 심판받아야 하나. 그는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다.